안녕하세요. 신의 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올린 영상들의 댓글을 살펴보면 같은 주제 가지고도 굉장히 의견이 다양할 때가 다른데요. 특히 어머님들과 젊은 세대의 며느리 간의 의견이 극명하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난 며느리한테 밥을 얻어먹은 지 한 번도 없다 라는 불만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영상에 대해서 댓글에 젊은 아내분이겠죠. 왜 며느리가 꼭 시어머니 밥 해줘야 돼요?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왜 계속해서 이렇게 가족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 올리면서 화합이 중요하고 내가 행복하려면 내 배우자가 행복해야 되고 내 배우자가 행복하려고 하면 그의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올리냐면요. 결혼을 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그래요? 안 보면 그만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이 가족이라는 것, 친인척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고요. 내 부부는 물론이고 그들까지 화합이 돼야만 나의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의 어떤 점을 싫어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이런 며느리들이 싫다 뭐 이런 걸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며느리가 꼭 시어머니 비위 맞춰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신데, 제가 이 정보를 올리는 것은 이제 소장이라든가 상담할 때 어머님들이 며느리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드린 건데, 이것만 안 하면 시어머니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은 분 같은 경우는 내가 시어머니하고 좋게 지내고 자주 본다는 건 생각만 해도 지옥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만약에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내 남편이 사고 칠 때 영원한 우방인 나의 편을 만들 수 있는 게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님의 아들이 나의 남편이지만 어머님이 피가 섞이지 않는 나의 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랑 관계가 원만하다라고 하면 남편도 굉장히 좋아요. 자기 엄마하고 사이가 좋은 그 아내 구박하는 사람 없어요?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남편이 고마워하고 시어머니가 나 이뻐하면 누가 제일 행복하겠습니까? 본인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런 점이 싫어 말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돈 많이 쓰는 그 며느리라고들 하세요. 저 같아도 옛날에 친정 갈 땐 좋은 옷 입고 갔는데 시댁 갈 땐 좋은 옷 잘 안 입고 왔어요. 물론 이제 일하기 싫은 날 일부러 좋은 옷 입고 가서 이제 뭐 묻히니까 얘 가라 뭐 부러우실까봐 좋은 옷 입고 간 적도 있지만, 내가 이 비싼 옷 입고 가면 분명히 어머님이 저 돈이 얼마나 됐을 것 같은데 우리 아들 그냥 등골을 빼먹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며느리들의 금기사항 중에 하나가 시가에 갈 때 좋은 옷 안 입깁니다. 좋은 옷 입으면 안 돼요. 금기사항이에요. 절대 좋은 옷 입고 가면 안 되고 치렁치렁 이렇게 걸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는 시어머님은 우리 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며느리 저런 것도 사주는구나. 우리 아들 대단해. 이런 생각은 제가 볼 때 열에 한 번도 안 하실 것 같고, 글쎄 우리 아들이 그냥 나가서 그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사람들한테 치여서 돈 벌어다 주니까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비싼 거나 사드리고 내 아들한테 등골을 빼는구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낭비가 심하고 돈을 아낄 줄 모르고 헛돈 자주 쓰는 며느리들을 시어머니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골 뺀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런데 시어머니들이 또 오셔서 며느리가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왜요? 좀 오면 뭐에 삐졌는지 입은 대빨로 내서 뚱 해가지고는 밥 먹으라 그래도 대답도 안 하고 와야 눈도 안 마주치고 내내 골질만 내다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오는 게 낫대요. 안 오는 게. 그렇다고 아들한테 며느리 두고 혼자 와라 이럴 수도 없고, 뚱 해서 오는 며느리 들어올 때부터 생각이 많아진답니다. 내가 쟤한테 뭐 서운한 말 한 게 있나? 잘못한 게 있나? 뭐 때문에 저러지? 두뇌가 또 싸웠나? 아니면 어디 아픈가? 그냥 근심만 몰고 온다는 거예요. 그 뚱한 표정.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도 며느님들한테 부탁해요. 대들 쓰면 부모님한테 이제 밝은 표정으로 즐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여러분, 남편이 잘해야 그렇게 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행복해 웃는 게 아니고 웃어야 행복이 온다고.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예쁘게 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걸 떠나서 밝고 환하게 웃는 그 얼굴은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전파하죠. 그래서 웃는 사람은 어디나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뚱한 표정, 특히 어른들도 이렇게 주눅 들고 눈치 보게 한다. 그래서 싫어하세요, 어머님들이. 그 다음에 또 돈 문제인데, 아내한테 시어머니가 돈 때문에 기대하고 그 며느리를 구박하는 요소가, 예를 들면 내 아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생활비를 1,000만 원이나 줬어.
근데 얘는 저축한 게 없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뭐 옷 입는 거나 이런 거 봤을 때 많이 쓸 것 같지는 않고 친정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친정한테 갖다 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날 계기가 되면 아들한테 얘기하시죠. 아들한테. 얘 누구누구 애미 저기 돈 친정에 빼돌리는 거 아니냐? 친정에 주는 거 아니냐라고 표현 아니에요. 빼돌리는 거 아니냐? 요렇게 표현하세요. 그 얘기를 아들이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남편분들 중에서도 돈에 인색한 분들이 아내가 친정에 돈 갖다 주고 친정 자주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경조사 가는 걸 싫어해요. 돈 줄까봐. 돈 들였어? 돈 줬어도 아니고 돈 빼돌리니? 이런 표현. 그러니까 어머님이 생각하시고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친정에다가 뭔가 돈을 주는 걸 돈을 빼돌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며느리들은 남편한테 돈 빼돌린다고 그렇게 표현을 안 쓰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빼돌린다는 표현을 쓰고 또 그놈의 돈이 갈 때도 문제지만 안 오는 것도 문제예요. 처갓집이 잘 살아. 며느리의 친정이죠. 그러니까 사돈집이 잘 살아요. 그러면 결혼할 때 기대치가 있잖아요. 예단도 요 정도 해주고 내 친구 같은 경우는 명품 백에다가 저 밍크코트도 하나 받았다는데 나는 명품 백에다가 밍크코트에다가 다이아 반지 하나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갖고 왔는데 지네들끼리 커플 반지만 하고 딱 끝났어요. 그거 굉장히들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들이. 뭘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세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님들이 그게 왜 서운하냐면 그 동창회 가면 동창회. 친구들 모임, 부부 동반 모임 가면 내 며느리가 이거 자랑 좀 하지 마세요. 다른 집은 며느리한테 못 받을 수 있고요. 요즘은 젊은 애들이 지들끼리 알아서 결혼하면서 커플 반지만 끼고 다라고요. 근데 거기다 내가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명품 베이가 사기도 힘든다는데 뭐 한 5천 줬대나 뭐 이러고 자랑을 해대면 보통 분들은 500짜리도 못 받는데 거기서 이렇게 자랑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염장 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배 아프고 화나고 그럼 돌아오면서 그래. 아유 얘 팼네. 머리는 베어가지고 5천만 원짜리 백 들면 지가 명품 되나? 이러고 뒤돌아서 욕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런 데 가셔갖고 우리 애들 결혼할 때 사돈집에서 이런 거 보냈다 자랑하지 마세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듣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돈집이 이 정도 산이니까 그래 뭐 최소한 요 정도는 해갖고 올 거야. 근데 안 해왔다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의사 아들을 두신 어머님들 전문 직종에서 특히 의사들이 그래요. 요즘 변호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법조인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사라졌는데 의사분들 진짜 저희가 이혼소송에서 재산을 이렇게 해보면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이 벌더라고요. 의사 사이를 얻으려고 하면 열쇠 3개 아직까지도 이해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사는 집이라도 서울의 강남 이걸 원하시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개원할 때 병원 하나 차려주는 거 이런 걸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처갓집이 잘 산다고 생각해서 이리저리 두들 시켜서 결혼을 시켰어. 다 재산조에서 결혼정보업체에서. 근데 덜렁 혼수하고 예단비 돈 2, 3천 보내고 끝이에요. 일반인한테 2, 3천 엄청 크죠. 누가 예단 빌려 2, 3천만 원씩 해요. 그걸 받고도 집 안에 왔다고 그리고 병원 안 차려준다고 너는 친정에서 해가 껴온 게 뭐니? 닥터 박래는 있잖아. 강남에 40평짜리 아파트에 시작을 했대. 그러니 그 아들이 고생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 치도 좋고 친정에 돈 많은데 왜 못 갖고 와? 이렇게 아주 대놓고 구박을 하셨다는 거야. 며느리가 셋인데 의사 남편을 둔 아내분이었는데 결혼한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전세보증금 9억이 재산이 다래요. 제가 봐도 많이는 못 모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원인을 네가 결혼할 때서 돈 많은 친정아버지한테서 못 받아서 와서 아니냐고 그걸 그렇게 구박을 하신대요. 정말 너무 견디기 힘들다. 그게 왜 다 제 탓이에요. 이런 한스러운 말을 하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돈을 갖다 줘도 탓. 부자인 친정에서 돈을 안 가져도 탓.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많이 써도 탓. 그 돈이 참 요물이라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남편 등골 뺀다. 친정에 돈 빼돌린다. 돈도 못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2025년에 그런 식으로 구박을 하는 시어머님들이 계세요. 저도 이제 제 친구들이 이렇게 결혼시키는 애들 많거든요. 그럼 시어머니 반열에 나이에 이제 올라갔잖아요. 저희 나이에도 학력이 대졸자 이상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학력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어머님들이 상당히 학력도 높고 지능도 높으시고 눈치도 굉장히 빠르고 사회생활도 많이 해보셔서 척하면 척이 많으세요. 근데 며느리가 집에 와가지고 뚱 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항상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먼 산 바라보고 앉아있다. 먼 산 바라보고 집에 가면은 베란다에 그 분리수거 안 한
쓰레기는 산같이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설거지는 언제 했는지 모르겠고요. 애는 맨날 그 음식 시키는 배달 먹여서 이렇게 키우고 지는 멍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도대체 결혼 생활에 마음이 있는 건지, 저래가지고 어떻게 내 아들한테는 잘할 것이며 손자는 잘 기를 것이며 걱정이 된다는 거죠. 쟤는 분명히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쟤는 분명히 남자가 있을 거야. 아니면 뭐 정신적인 질환이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잔소리를 듣는 제가 5가지 유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며느리들 입장에서 갑자기 화나죠. 아니 뭐 우리가 뭐 결혼할 때 시어머니 비위 맞추려고 결혼해요?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행복하려면 남편이 행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하려면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원만하기 위해서 피할 수 있잖아. 물론 돈 가져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유형이라는데, 그거 말고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건 허튼 돈 안 쓰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밝은 표정,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시어머니한테 엄청 사랑받는 며느리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젊은 며느리 시절에 반발심이 있었던 게 상당히 많았어요. 왜? 때때만 되면 꼭 가야 되고, 피곤하고 나는 그때 쉬고 싶은데 가야 되고, 왜 이런 걸 꼭 해야 돼? 이런 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이쯤 돼 보니까 가족이더라고요. 가족. 나의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가족이다 보니까 그때 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기본적인 거는 그때는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 이런 걸로 지금 제가 나열한 사회들로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를 내가 부모님 나이쯤 돼서 후회를 한들 그 상처를 보듬어질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쉬운 것부터 시작하고 밝게 웃는 것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